저는 올해 66입니다. 40년간 반찬 가게를 운영했는데 평생을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살았습니다. 손에 부르트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외동딸 하나를 키웠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죠. 딸아이가 어릴 때부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저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고요.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딸은 그런 저희 마음을 아는지 공부도 잘했고 착하게 자라줬어요. 그렇게 키운 딸이 29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과장이었어요. 성실해 보였고 딸을 대하는 태도도 좋았습니다. 첫인상부터 마음에 들었죠. 장모님, 제가 잘할게요. 걱정 마세요. 예비 사위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안심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어요. 시댁 부모님도 만나봤습니다. 지방에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검소하고 소탈한 분들이셨습니다. 딸이 시집가서 고생하진 않겠다 싶었죠.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딸에게 분당에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요. 20평대 아파트였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신혼집 걱정 없이 출발하길 바랐죠. 결혼식 비용도 전액 부담했습니다. 5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웨딩홀, 예복, 메이크업, 사진 촬영까지 모든 걸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딸 결혼은 한 번인데 뭐.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좋은 사람 만나 시집 가는구나.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론 섭섭했어요. 신혼 초반 2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 부부는 자주 친정에 들렀어요. 주말마다 놀러와서 남편이 해준 밥을 먹고 갔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뒤엔 더 자주 왔죠. 엄마 아빠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최고야. 딸의 그 말 한마디에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재료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죠. 저도 손주 옷을 손수 떠서 입혔습니다. 명절도 양가를 공평하게 보냈어요. 추석은 시댁, 설은 친정 이런 식으로요. 딸 부부가 명절 아침 일찍 우리 집에 오면 차례상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장모님, 전 부치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위도 부엌일을 거들었어요. 어색하게나마 팔을 썰고 불 앞에서 전을 뒤집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모습이 기특했죠. 명절 오후가 되면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저희는 손주에게 세뱃돈도 넉넉히 챙겨줬고 딸 부부에게도 용돈을 쥐어줬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많아요. 괜찮아. 너 있을 때 많잖아. 딸은 사양했지만 결국 받아갔어요. 저는 딸이 시집가서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손주 첫돌이 다가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딸이 어디서 돌잔치를 할까 고민하길래 저희가 근처 괜찮은 한정식집을 추천해줬습니다. 비용도 반반 부담하기로 했죠. 시댁에서도 절반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게 맞지. 돌잔치 날 양가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손주가 돌상 앞에서 실을 잡았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며 기뻐했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댁 부모님도 함께 웃었죠. 그때만 해도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주말이면 딸 부부가 놀러 왔고 저희도 가끔 딸네 집에 들렀어요. 손주를 봐주기도 하고 집안 청소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게 효도야.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딸이 행복하면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남편과 함께 우리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 건강 챙기세요. 그래, 고맙다. 남편이 손주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품에서 까르르 웃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잘 지낼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는 겁니다. 행복이 절정일 때 변화는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곧 우리 가족에게 큰 균열이 생길 거라는 걸요. 딸이 점점 멀어질 거라는 것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마지막으로 진짜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화는 3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확장하셨대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10개나 내셨어요. 그래, 잘 됐네. 저는 축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돈댁 사업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딸 부부 형편도 나아질 테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엄마,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요. 시아버지 가게 오픈하시는데 도와드려야 해서요. 그럼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도 또 다른 지점 오픈이라서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한 달 만에 딸이 집에 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예전 같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두어 시간 있다가 바로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시아버님이 저녁 먹으러 오래요.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거라. 남편은 아쉬운 표정으로 손주를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한숨을 쉬더군요. 요즘 애들이 너무 안 오는 것 같은데. 바쁜가 봐요. 시댁 일도 도와야 하고.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서운했어요.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왔죠. 엄마, 이번 추석엔 시댁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친척들이 다 모이신대요. 그래, 그럼 설엔 우리 집에 오는 거지? 네, 설날엔 꼭 갈게요. 추석 당일 딸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 둘이서 차례를 지냈어요. 상을 차리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명절을 보내는구나. 내년엔 올 거예요. 하지만 설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은 시댁에서 이틀을 보내고 설 당일 저녁 늦게 우리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 한 끼만 하고 갔습니다.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 내일 아침 일찍 시댁 가봐야 해서요. 벌써 가? 좀 이따 가지.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 오라고 하셔서요. 딸은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손주 옷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남편은 세뱃돈 봉투를 손주에게 쥐어줬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1시간도 안 있다 갔네. 그래도 온 게 어디예요. 저는 위로했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사돈 생일이 다가왔어요. 딸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호텔 뷔페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테이블 위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생신이에요. 백화점 상품권 50만 원어치 드렸어요. 딸의 메시지를 보며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제 생일이었어요. 딸에게서 택배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케이크 하나였죠. 작은 사이즈에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못 가서 미안해요. 문자만 왔습니다. 전화는 없었어요. 남편 생일 땐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그래, 고맙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요. 시아버지 가게 일도 받으려야 하고. 통화는 3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주 두 돌이 다가왔습니다. 딸에게서 청첩장이 아닌 안내문이 왔어요. 엄마, 이번엔 웨딩홀에서 돌잔치 할 거예요. 시아버님이 장소 예약해 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도와줄 건 없니? 아니요, 다 준비됐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돌잔치 날 웨딩홀은 화려했습니다. 꽃 장식이 가득하고 뷔페 음식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저희는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객석으로 안내됐죠. 친척들 사이에 끼어 앉았습니다. 무대 앞쪽엔 시댁 부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주최석이었습니다.
현수막에도 시댁 부모님 성함이 크게 적혀 있었죠. 주체 아무개, 아무개. 저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할아버지, 할머니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돈내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손주를 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저희를 부르지 않았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괜찮아요. 참아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돌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말이 없었어요. 저녁도 안 드시고 가만히 앉아만 계셨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입맛이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저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어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돌잔치 수고했다. 감사해요, 엄마.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요. 그런데 말이다. 엄마가 좀 섭섭하더라.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투였습니다. 저는 말을 꺼냈다가 다시 삼켰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서운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갔더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 날짜 잡아야겠어요. 그래, 알았어.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 같았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허리 수술하신대. 다음 주 목요일이야. 네. 그렇게 심각해요?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수술해야 한대. 전화 너머로 딸이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가 목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병원비는 필요하세요? 보내드릴게요. 병원비 말고 아빠 얼굴이나 보러 와. 주말에 갈게요. 죄송해요,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수술 당일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혼자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변엔 가족들이 여럿 모여 기다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만 혼자였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남편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는 남편을 보며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수술 잘 끝났어요. 고생했소. 남편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입원 기간 동안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몇 통 왔죠. 아빠 괜찮으세요? 빨리 회복하세요. 토요일 오후에 딸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아빠 많이 아프셨어요? 괜찮다. 왔구나. 남편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딸은 1시간쯤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빠, 저 가봐야 해요. 저녁에 시댁 식사 약속이 있어서요. 벌써 가니?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딸이 나가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바쁜가 봐요. 제가 위로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딸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친구가 보여줘서 알게 된 거였죠. 사진이 여러 장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찍은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손목 삐셨다고 해서 급하게 병원 모시고 왔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으시대요. 우리 어머님 건강하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효녀네요. 시어머니 복 받으셨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 왔어요. 남편 수술 땐 하루도 오지 않던 딸이 시어머니 손목이 삔 걸로는 회사 반차를 내고 병원에 다녀온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 말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남편이 물었습니다.
애가 요즘 연락 없지? 바쁜가 봐요. 그래도 아빠 수술했는데.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딸에게 전화하는 걸 조심스러워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딸이 전화하길 기다렸죠. 하지만 딸의 전화는 뜸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였어요. 엄마, 잘 지내세요? 그래, 아빠는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네요. 전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 몸 챙겨라. 통화는 늘 짧았습니다. 딸은 늘 바빴고 저희는 늘 이해했어요. 추석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딸에게서 문자가 왔죠. 엄마, 이번에도 시댁에서 명절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친척들이 많이 오신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라. 명절 당일 저희 부부는 또 둘이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작은 상을 차리고 절을 올렸어요. 남편이 상을 물리며 말했습니다. 내년엔 손주랑 같이 차례 지내고 싶구만. 그러게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화목한 가족들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저랬는데. 그랬죠.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손을 잡아줬습니다. 남편의 손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 아침 딸의 SNS에 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큰 상 앞에서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시댁 식구들과 행복한 추석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은 SNS를 안 해서 다행이었습니다. 보면 더 상처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고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래, 너는? 좋았어요. 시댁 식구들이랑 즐겁게 보냈어요. 그래, 잘 됐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물어볼 게 없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행이에요. 전 요즘 정말 정신없어요. 시아버님 가게도 도와드려야 하고, 딸은 자기 이야기만 했습니다. 저희 안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남편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애 전화 왔었어? 네. 뭐래? 잘 지낸대요. 그래.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는 나란히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딸을 키우면서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이게 당연한 걸까? 딸은 시집을 갔으니 시댁 식구가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든 것 같았어요.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딸이 아팠을 때 밤새 간호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운동회 때 도시락 싸들고 갔던 일도 생각났어요. 그렇게 키운 딸인데 이제는 우리가 아플 때 옆에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남편이 깰까봐 이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딸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요. 그래, 좋겠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오사카 온천 여행 가요. 5박 6일이에요. 메시지를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다고요. 5박 6일이나요? 그렇구나. 잘 다녀와라.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딸에게서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참, 엄마. 애는 맡아주실 수 있죠? 데려다 드릴게요. 손주를 맡아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 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가 사돈 내외 모시고 일본 여행 간대요. 5박 6일이래요. 남편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네. 손주는 우리한테 맡긴대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눈빛이 흔들렸어요. 우리는 안 가나? 초대 안 했어요. 남편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여보, 제가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녁 식사 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한테 전화해봐요. 왜요?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요? 아빠가 물어보고 싶으신 게 있으신데. 전화를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아빠예요. 애야, 일본 여행 말인데. 네, 아빠.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비용은 우리가 낼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전화 너머로 딸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이건 남편이 시부모님께 드리는 효도 여행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비행기 표랑 호텔도 다 예약했어요. 지금 추가하면 힘들어요. 그렇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빠, 우리 나중에 따로 여행 가요. 네. 그래, 알았다.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한두 숟가락 뜨다가 그냥 숟가락을 놨어요. 배불러요. 많이 안 드셨는데요? 입맛이 없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을 힐끗 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잠을 못 이뤘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 안 와요? 응. 무슨 생각해요? 남편이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가족도 아닌가 봐.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 손을 잡아줬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애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조금 더 기다려봐요. 저는 남편을 달랬지만 제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딸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일주일만 부탁드려요. 그래, 알았어. 내 우유랑 기저귀는 여기 있어요. 약도 챙겨뒀고요. 딸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는데 공항 가야 해서요. 시간이 없어요. 손주가 엄마한테 매달렸습니다. 얘야, 할머니랑 재밌게 놀아. 엄마 금방 올게. 딸이 손주를 떼어내고 현관문으로 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연락드릴게요. 조심해서 다녀와라. 문이 닫혔습니다. 손주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울지 마. 저는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많이 컸더군요. 일주일 동안 손주를 돌봤습니다.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기저귀 갈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도 손주 돌보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즐겁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으며 놀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몰래 딸의 SNS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온천 사진, 료칸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들. 시부모님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정말 행복해요. 안사돈과 팔짱을 끼고 웃는 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박가사돈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손주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요.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손주는 우리가 돌보는데 손주 부모는 시댁 식구들과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그냥 베이비시터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손주를 안고 놀아주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여보, 괜찮아요. 그냥 좀 답답해서.
병원 가봐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남편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손주는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병원으로 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세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스트레스요? 네, 혈압이 지금 위험한 수치입니다. 의사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입원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남편을 지켰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가 쓰러져서 입원하셨어. 혈압이 너무 올라가셨대.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진짜요? 많이 위험하세요? 지금은 안정됐어. 근데 입원하셔야 한대. 제가 지금 일본인데요. 어떡하죠? 어떡하냐고 묻는 딸의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냥 여행마저 하고 와. 아빠는 내가 볼게.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 당장은 돌아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딸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애한테 연락했어요? 네. 뭐래? 온다는 걸 제가 굳이 오지 말라고 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한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됐네. 남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남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혈압약을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식사도 제대로 안 했어요. 손주는 여전히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남은 사흘을 더 봐야 했죠. 저는 손주를 돌보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딸 부부가 공항으로 출발하던 그날부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쓰러지는 걸 보면서 그 마음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 부부가 일본에서 돌아오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남편이 잠결에 물었습니다. 잠깐 볼일 보고 올게요. 무슨 일인데? 곧 올게요. 애 좀 봐주세요.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먼저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점장을 만났어요. 증여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딸 앞으로 증여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싶어요. 지점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직 증여가 완료된 건 아니시죠? 네, 준비 중이었어요. 그럼 취소 가능합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상가 건물 지분 증여권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법무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딸분 앞으로 증여하시려던 건데 취소하시는 거죠? 네. 60% 지분이네요. 확실하신 겁니까? 네, 확실합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등기 변경은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사후에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걸로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녀분한테는 상속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변호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유언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보관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남편이 손주와 놀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네. 무슨 일이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후 3시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 도착했어요. 1시간 뒤에 갈게요. 그래. 딸 부부가 집에 도착한 건 4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딸과 사위가 캐리어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래, 들어와. 손주가 엄마를 보고 달려갔습니다. 딸이 손주를 안아 올렸어요. 사위는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괜찮아. 딸 부부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어요. 여행 어땠니? 너무 좋았어요. 온천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딸이 신나서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빠가 효자라고 칭찬하시더라고요. 사위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요? 많이 괜찮으세요? 저기 계셔.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갔어요. 아빠, 병원 가셨다며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혈압약 먹으면 돼.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딸이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금방 다녀올게요. 애 데리고 가야 해서요. 벌써 가니? 네, 집에 짐도 풀어야 하고요. 딸 부부는 30분도 안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손주 짐을 챙기고 현관으로 갔어요. 그때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왜요, 엄마? 너한테 줄 게 있어.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이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열어봐. 딸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건물 증여 취소했어. 네. 딸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어요.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한테 주려던 건물 지분 안 줄 거야. 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위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장모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남편이 일어나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요? 여보한테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니? 몰라요. 정말 모르겠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수술하실 때 하루도 안 왔잖아. 시어머니 손목 빈 건 반찬내고 병원 갔으면서. 그건 명절도 맨날 시댁만 가고 우리 생신엔 전화만 하고. 엄마, 제가 바빴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일본 여행 갈 땐 안 바쁘더라. 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손주 봐주는 베이비시터였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우리는 가족도 아니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너희 시부모님이 노후도 책임져 주시겠지. 걱정 마.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미 결정했어. 유언장도 작성했어. 유언장이요?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재산은 사후엔 사회에 기부하는 걸로. 장모님,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건 너희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봐. 할 얘기 다 했어. 딸이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이요. 저 정말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가봐.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딸 부부는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그렇게 한 거요? 네. 왜 말도 안 하고. 말하면 말리실 거잖아요. 남편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수없이 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계속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얘기 좀 해요. 엄마, 제발요.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화 안 받을 거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도 여보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이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들어가도 돼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딸이 들어와 거실에 섰어요. 앉아. 아니요, 서 있을게요. 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뭐가 미안한데?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부모님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젯밤 남편이랑 밤새 얘기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한 행동들을 되짚어 봤어요. 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명절마다 시댁만 간 것, 아빠 수술하셨을 때 안 간 것, 시어머니 손목 빈 건 달려간 것. 이제야 알았니? 네. 부끄러워요, 엄마. 제가 정말 못난 딸이었어요. 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싫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남편이 딸에게 다가갔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는 게 효도가 아니야. 아빠, 내가 진짜 뉘우치는지 지켜볼 거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딸이 일어났어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달라질게요. 말은 쉽지. 제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사위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가 들어와 저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게나.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제가 아내를 잘못 이끌었습니다. 시댁만 챙기라고 한 건 저였습니다. 자네가? 네. 아버지 사업이 잘 되니까 그쪽에 잘 보이려고 했습니다. 승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일어나게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위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장인어른, 장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의 일에 대해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가봐. 오늘은 이만. 딸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할 거요? 모르겠어요. 지켜봐야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매일 찾아왔어요. 아침마다 문 앞에 반찬을 놓고 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계속 가져왔어요.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드셔주세요. 2주일째 되던 날 딸이 또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갈게요. 딸이 우리를 병원에 데려다 줬어요. 진료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빠, 혈압약 잘 드시고 계세요? 응. 식사는 잘하세요? 그래. 딸은 조심스럽게 저희를 챙겼습니다. 병원을 나오니 점심때였어요. 엄마, 아빠, 밥 드시고 가세요. 제가 살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식사하고 가세요. 딸이 우리를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설렁탕집이었어요. 아빠가 여기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식사하는 동안 딸은 계속 반찬을 챙겨줬어요. 물도 따라주고 휴지도 건네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예전에 딸이 어렸을 때 제가 딸에게 하던 말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들어가세요. 저 이제 갈게요. 그래. 딸이 돌아서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오셔서 저녁 드실 수 있으세요? 왜? 제가 음식 만들고 싶어요.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딸네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엔 음식이 가득했어요. 엄마, 아빠, 어서 오세요. 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다 내가 만들었니? 네. 아빠 좋아하시는 갈비찜이랑 엄마 좋아하시는 생선구이요. 사위도 나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환영합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딸이 밥을 퍼줬어요. 많이 드세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맛이 좋았어요. 맛있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딸이 계속 반찬을 권했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사위가 차를 내왔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다음 명절은 꼭 댁에서 보내겠습니다. 시댁은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은 장인어른, 장모님과 보내려고 합니다. 딸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앞으로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전화도 매일 드릴게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딸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딸은 약속을 지켰어요. 매주 일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매일 했어요. 남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생신 파티 할게요. 호텔 뷔페 예약할게요. 괜찮아. 그냥 집에서. 아니에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어요. 생신 당일 딸 가족이 우리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테이블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딸이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그날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말했어요. 애가 많이 변한 것 같소?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해 줄 거요?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죠. 하지만 노력하는 건 인정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옳았소. 그때 단호하게 말하길 잘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어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은 우리 집에서 보내요. 엄마, 아빠 모시고 싶어요. 시댁은? 시댁은 추석 다음 날 갈 거예요. 명절 당일은 부모님과 보낼게요. 딸의 목소리가 확고했습니다. 추석 아침 딸이 일찍 우리 집으로 왔어요. 사위와 손주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아빠 명절 잘 맞으셨어요? 그래.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요. 준비 다 해놨어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상이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어요. 이걸 다 내가 준비했니? 네.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함께 차례를 지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명절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뒤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엄마, 같이 쇼핑 가요. 쇼핑? 네. 엄마 옷 사드리고 싶어요. 딸과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이거 어때요? 예쁘죠? 딸이 코트 하나를 골라줬습니다.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살게요. 안 돼. 내 돈인데. 엄마, 받아주세요. 제가 사드리고 싶어요. 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코트를 입어봤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세요. 그래. 네. 이거 꼭 사드릴게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행복해요. 왜? 엄마랑 이렇게 쇼핑하는 게 오랜만이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촉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코트를 보여줬어요. 애가 사줬어요. 그래, 잘 어울리는구만. 남편도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뒤 저도 딸에게 전화했어요.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을래? 정말요, 엄마? 갈게요. 오랜만에 딸 가족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남편도 도와줬어요.
갈비찜 만들까요? 그래요. 사위가 좋아하잖소. 주말이 됐습니다. 딸 가족이 왔어요. 엄마, 맛있는 냄새 나요. 많이 먹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장모님, 정말 맛있습니다. 사위가 밥을 잘 먹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손주 교육비 명목으로 받았던 돈 돌려드리려고요.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돌려드려야 해요. 딸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받아주세요. 저는 봉투를 밀었어요. 그 돈은 손주 교육비로 쓰렴. 그게 원래 목적이었잖아.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손주가 우리 집에도 자주 오게 해줘.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 보내게. 당연하죠, 엄마. 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랑 여행 가실래요? 여행? 네. 제주도 3박 4일로요. 저희 가족이랑 엄마 아빠 모시고 가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댁 부모님은 다음에 따로 모시고 갈 거예요. 이번엔 우리 부모님이랑만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도 신이 났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네. 그러게요. 제주도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바다를 보며 걸었습니다. 딸이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저도 행복해요. 저녁엔 함께 식사했습니다. 사위가 남편과 소주를 마셨어요.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뭐가? 기회를 주셔서요. 저희가 정신 차릴 수 있게. 남편이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네, 꼭 그러겠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나란히 침대에 누웠어요. 행복하오?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그때 당신이 결단을 내리길 잘했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 그러지 않았으면 애가 계속 그랬을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알아요. 시간이 더 필요해요. 상처가 깊었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증여권은 그대로 뒀어요. 유언장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용돈은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줬어요.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손주 음식값이라도 보태라. 감사해요, 엄마. 딸은 그 돈을 정말 손주 음식값으로만 썼습니다. 영수증까지 보내왔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딸이 혼자 왔어요. 엄마,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둘이서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그동안 정말 못났어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 왜 하니? 말하고 싶어서요. 제가 왜 그랬는지 생각해 봤어요. 딸이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시댁이 잘 살게 되니까 거기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남편 승진에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알아. 부끄러워요. 부모님보다 제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게.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전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랬겠지. 감사해요, 엄마.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할게요. 평생 효도할게요. 효도는 특별한 게 아니야. 그냥 자주 얼굴 보고 전화하고 그런 거면 돼. 네,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이제는 명절을 양가에서 공평하게 보냅니다. 생신도 똑같이 챙겨줘요. 주말엔 자주 왔습니다. 손주도 데리고 와서 하루를 보내고 가요. 전화도 자주 합니다. 2, 3일에 한 번씩은 꼭 연락이 와요. 건물 증여는 여전히 취소된 상태입니다. 유언장도 그대로예요. 딸은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하실 만했어요.
저희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요. 저는 언젠가 마음이 완전히 풀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가려고 합니다. 어제 남편이 말했어요. 이제 좀 살만하오? 그런 것 같아요. 당신 덕분이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잘한 거죠. 남편이 웃었습니다. 가족 관계는 예전처럼 완벽하진 않습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중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걸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단호함도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래야 상대방도 정신을 차리고 관계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건강해졌어요. 혈압도 안정됐고 얼굴에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도 변했습니다. 진짜 딸로 돌아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서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다시 손잡고 그렇게 가는 게 가족이니까요. 저는 이제 당당합니다.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남편과 함께, 딸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